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네, 이제 9시 구간대에서는 약간의 이제 하락에서 위로 좀 올라가려고 했었다가 또 1시간 또 지나니까 약간의 탐색에서 좀 더 우상향 쪽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 성장주 쪽에서는 로봇, 또 산업재 쪽에서는 철강이 계속해서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인기를 쫓다 보면은 저희가 또 마주하게 되는 리스크가 꼭 있죠. 항상 네. 인기하고 그 리스크는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저희가 데일리 주도주가 아니라 시간대별 주도주가 등장하나 싶을 정도로 속도가 엄청납니다. 진짜. 진짜 예. 제가 9시에 한번 10시에 한번 이렇게 시간 딱딱딱 보면은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말이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지금은 또 의료기기가 있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또 튀고 올라와가지고 네. 야 이거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인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단거리에 강한 선수도 있죠, 당연히. 네. 그렇죠. 중거리가 또 단기인, 장기인 또 선수들도 있고. 그렇죠. 이거들 두 개 다 가져가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능력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네. 저희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떤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한 방향성, 전략들 오늘 저희와 1시간 반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종목명 매수가 보유비 중에서 저희한테 패스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 또는 유튜브로 패스해 주시면은 바로바로 응답 가니까요. 빠르게, 그리고 장 초반에 옮기시는 게 저희 이제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올리시는 게 당첨 확률이 올라가죠. 네, 요즘 약간 이게 요령이 붙어가지고 초반에 좀 올려주시면 바로 거의 되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전화 모두 다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많은 분들께서도 오늘 저희들과 종목을 또 올려주고 계시는데 1200분 정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 도람뷰님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말씀하셨고 네. 우리 또 지연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서당캐님은 채팅창이 환해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 위에 한 두 칸 뒤에 위에 예지 앵커가 뭐라고 글을 써가지고 채팅창마저 환해진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예지 앵커가 오늘 날씨 많이 풀렸다던데 맞나요? 하고 스튜디오에 갇혀 계셔가지고 봄 냄새를 저희가 못 맡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풀린 것 같아요. 근데 출근길에 그렇습니다. 벌써 바람 온도가 달라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단지 또 불청객이 찾아오지 뭡니까? 날씨가 풀리면 미세먼지. 미세먼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려고 하다가도 약간 모레는 못 나가 있는 그런 멈칫하게 상태예요. 되는. 네. 자, 좀 날씨에 대한 부분 잘 체크해 주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고고님께서는 봄이 내 맘에도 국장에도 오고 있어요. 앵커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좋은데요. 네, 국장에도 오고 있고 내 맘에도 오고 있다. 너무 좋다. 그렇죠? 근데 약간의 사람마다 아직 난 겨울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많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진단 한번 받아보시면 네, 우선은 기대치가 딱 올라가기 때문에 봄이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그럴까요?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요 랭킹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것으로 정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기대. 기대, 그렇죠. 뭐에 대한 기대가 수익에 대한 기대, 봄이 올 것에 대한 그런 것도 기대. 좋고. 내 인생에 봄이 과연 올까? 봄이 왔는데 몰랐던 거 아닐까? 모를 수도 있나? 그럼요. 그러면 좀 확실하게 체감하게 와야지. 애매하게 오니까 모르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와주면 좋다. 저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요. 예. 오늘의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대 질문 보여주세요. 네. 자, 내가 이제 회사에서 상사에게 가장 기대하는 거. 어차피 상사가 직원한테 기대하는 바는 상사가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네. 다 푸신단 말이에요, 일부러. 다 아는 것이고. 알지. 예. 근데 이제 반대로 하는 겁니다. 이건 2025년 올해 2월 기준에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MZ세대들하고 일하면은 저희 부장님들도 많이 힘드세요. 부장님 때문에 MZ세대가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MZ세대 때문에 부장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네, 있을 것 진짜 같아요. 있어요. 많아요. 네. 저희도 어렸을 때 저희 윗분들하고 또 일을 했을 때는 또 그게 또 힘들지 않을까 그냥 드는데 네. 어쨌든 5가지 정도로 줄여볼 수 있어요. 명확한 업무 지시. 불투명하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죠. 애매하게 얘기하는 게 사실 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잘 좀 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네? 잘 좀 해봐.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싸우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숙련 기술 전달. 이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요령 있게 할 수 있어. 그거는
쉽게 안 가르쳐주지. 아, 그렇죠. 이건 안 돼. 이런 걸 보면 옛날 도제식. 얌체다. 도제식으로 약간 네. 어깨 너머로 배워야 된다는 그럼. 것도 있고, 네. 자기가 조금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것도 아니, 있고. 나도 롱런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이거를 넘겨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다. 네. 오케이. 그래도 요즘은 네. 그래도 좀 알려주는 풍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찐일까요? 그거 핵심적인 건 절대 안 가르쳐주지. 그건 좀 네. 그렇긴 하지. 어쨌든 네. 간. 그리고 의견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많이 요즘에 문화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혼나요, MZ세대한테. 이렇게 안 그래요? 하면. 그쵸? 제 의견은 이런데 왜 안 받아주세요? 그럼. 그런 네. 거 있고. 그리고 공정한 평가. 중요합니다. 공정한 평가. 그러니까 직원 대 직원을 이렇게 대해달랄 때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죠. 누군 더 이뻐하고 누군 또 약간 좀 미워하고 이러지 말고. 네네네. 근데 그쵸? 저게 힘들어요. 상사 입장에서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네. 지금 뭐 제가 상사는 아니지만 누군 또 이뻐 보이는 게 있고 또 누군 또 열심히 해도 네. 얄미워 보일 때도 있잖아요. 약간 또. 이 랭킹쇼 안에서 굳이 구분 짓는다면은 뭐 또 예지앵커에게 우리는 상사거든요. 그렇죠. 그쵸? 좀 더 일을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지앵커 저희들한테. 해줬으면 하는 바람? 뭐 예를 기대하는 들면 거? 조금 시간을 끌어달라 뭐 이런 거.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죠. 이따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네. 생각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조언을 해달라. 구체적으로 해달라. 이거는 저는 저희 셋이 있었을 때는 그런 거를 한두 번 한 적 있죠. 예를 들면 뭐 질문을 뽑을 때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원하는 질문으로 좀 가는 걸 원할 때, 나는 이렇게 해서 질문을 뽑는다. 이런 거 좀 서로 조언하죠. 예지앵커가 빠르게 종목 뉴스 체크하면서 사실 이 질문까지 뽑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복잡하죠. 네. 저희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고 각자의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도와가면서 하는 거죠. 예지야 요거 질문 어때? 오늘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토스를 해준다거나.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우리 살기 바빠서 해본 적은 없고.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뭘 또 우리 PD들도 다들 잘하자 막 이런 거 얘기 니나 올리고 잘하자 이건가? 무서운 선배들이라고 덜덜덜 말도 안 돼. 저희는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럼요. 어쨌든간 자, 여기 중에서 1위부터 5위가 딱 있는데 우선 5위부터 슬슬 하나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우리는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우리 김근우 전문가는 이제 혼자서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잘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의 기대도 요즘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봄을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날씨가 많이 풀렸잖아요. 우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봄이 도래할 수 있을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제가 답변이 너무 길어질 수 있는 질문인데 쉬운 저는 질문들이라서.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하루를 좀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실제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생 같은 경우는 다른 글로벌 증시가 모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또 혼자 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봄이었죠. 근데 이걸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항생이 무너지고 있을 때 나스닥을 포함해서 이제 같은 커플링적인 요소가 큰 지수들 같은 경우는 같이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오늘 항생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나스닥 선물부터 해서 반등이 같이 나오고 있죠. 우리 증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럼 이 추세는 단기적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올 것이다. 네, 아주 이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봤네요. 이거는 솔직히 김근우 전문가한테 좀 준비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없고 진짜 김수경이니까 바로 물어본 거거든요. 이렇게 해드릴 말이 많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좀 봐주시면서 많이 종목 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거는 내 포트에 봄이 와야 되는 거죠. 내 종목에. 당연하죠. 네, 그거부터 그러니까. 보면 그다음부터 마음이 열리는 거지. 뭐 딴 데다 봄이네 나만 겨울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종목으로 갈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걸로 가는군요. 필옵틱스가 되게 된대요. 오늘 필옵틱스가 얼마인가요? 지금 이분은 43,0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손실 구간의 지금 상황인데 필옵틱스가 또 잘 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 대비해서는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그러네요.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요. 또 필옵틱스와 관련해서 또 굉장히 또 뜨거운 또 핫한 그런 업황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최근에도 한번 강하게 좀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좀 밀려 있는데 이걸 눌림목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좀 내려와야 좀 나가야 될지 조정으로 봐야 될 건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필옵틱스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유리기판 종목입니다. 특히나 이제 커팅 장비라든지 뭐 노칭 장비. 분야로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뭐 반도체, 2차 전지에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 프리옵틱스라는 종목을 대할 때 주요 모멘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유리기판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상용화에 대한 움직임도 많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 관련된 모멘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유리기판 기업들은 제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종목 선정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리기판 우리가 작년 상반기부터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도 유리기판 모멘텀을 받고 있는 애들이랑 많이 다르지 않나요? 특히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중에서 너도 나도 유리기판 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또 많이 줄었습니다. 한 작년 대비해서 숫자는 한 3분의 1 정도 준 것 같아요. 어떤 측면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모멘텀들은 앞으로 할 거에 대한 기대감 정도만 불러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시권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좁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피옵틱스는 어떤가요? 라고 봤을 때 가시권 안에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종목 선정을 잘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유리기판이 이제 상용화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가시권 동안에 이제 일정이라든지 각각의 모멘텀에 맞춰서 주가 등락폭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폭이 좀 더 짙어진 다음에 사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쉬어가는 구간이 무조건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얘가 상용화가 되었고 그걸 가지고 실적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멘텀 플레이는 좀 예민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한번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쉬어가는 구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쉬어가는 구간에 내가 어디서부터 살 건지를 정해서 예를 들어 짧은 수익을 먹겠다 또는 긴 시간 동안 홀딩을 해서 이 모멘텀이 다시 부각될 때 또 한번 큰 수익을 노릴 만한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이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이 등락폭과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예 조정이 세게 나온 다음에 접근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종목이랑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방산 종목이나 조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올라가죠? 짧게 조정 나오고 계속 신고가 랠리가 나옵니다. 근데 유리기판은 이러기에는 다소 부족해요. 왜냐하면 조정이 나온 다음에 매수세가 바로 유입되는 것들은 당장의 실적이 지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이 나왔다거나 시장이 조정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진 거죠. 종목은 좋은데. 이거를 수치화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짧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유리기판은 아직은 그 단계 아니기 때문에 조정폭이 짙어진 다음부터가 유리하게 되다라는 거고, 그거는 큰 조정 나오고 반등 본 다음에 이 전 저점 깬 다음부터 매수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또 상승이 나왔다라면은 이런 이전 저점 구간 있죠. 이런 구간들을 이탈했을 때 또다시 매수가 들어간다라면 다음 차시 또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지금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때요? 많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매력적인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부터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로 봤을 때, 그러면 골자를 같이 놓는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크게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짧은 대응이 유리할까요? 짧은 대응이 유리합니다. 지금부터 세게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당장에 기대하는 것보다 이미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고 모멘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잔파동이 있죠. 이런 짧은 변동성이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우리 평단가는 43,000원은 굉장히 애매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저는 이거 올라오면은 손해 보시지 말고 일단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큰 하락이 또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3만원 주변가 오게 되면 변동폭도 엄청 줄어들 거고 종목의 강세 정도 있죠. 조용해질 겁니다. 유리기판 얘기 아무도 안 나오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이제 천천히 모아두는 겁니다. 비중을 조금 해서. 그러면 다음 차시, 제가 올해 하반기에 상용화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했죠. 특히나 이제 SKC, 삼성 전기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점점 더 가시권 안의 기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피롭틱스는 이제 중심주는 아니지만 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모멘텀에 따라서 수급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라 기대치를 좀 높게 끌고 가도 괜찮게 되는 겁니다. 대응은 손실 보지 않고 적당한 짧은 수익 실현으로 이 종목은 정리를 하시고 내려오게 되면 관심을 갖는 전략을 통해서 재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L 옵틱스 올해 하반기 상용화라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걸려있는 네. 종목들이 많은데 필 옵틱스도 그중 하나. 약수익으로 우선 나온 다음에 낙폭이 깊었을 때 재매수해가면서 수익을 늘리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에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는 종목 선택은 좋으니까 타이밍만 한번 잘 가져가 보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투표 질문 초반인데 네. 압도적으로 의견 존중이 많네요. 의견 네, 존중? 의견 존중이 51%, 50% 어렵네요. 이러네요. 네. 의견 의견 존중. 존중이라. 사람마다 네. 자기가 내 의견이 어느 정도까지 존중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은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건 서로 이렇게 상사와 직원 사이에 그런 갭을 줄이기가 좀 쉽지 않은 대답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나저나 이 질문이 오늘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이종국 전문가님이 딱 그러시네.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요즘 시대 안 맞는 질문이라세요. 요즘 시대? 네. 아니죠. 전 요즘 시대에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의견 존중 그렇게 가끔 해야지. 했는데. 이건 제 의견 존중이고요. 맞아요. 의견 존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맞네요, 맞네. 전문가님의 의견을 저는 존중해요. 우리 서로 이렇게 안 맞는다는 거. 맞네요, 맞네요. 자, 어쨌든 간에 네. 서로 의견은 존중해야 된다. 네. 예. 레츠꼬꼬님 맛점하셨나요? 하고 저희 점심 챙겨주셨는데 든든히 먹고 왔습니다. 그렇죠. 저희 밥심으로 버팁니다. 이게 1시간 반 하고 나면 은근히 체력 소모가 많아가지고 많아요. 네, 그냥 은근히가 올라가자마자 아니야. 제가 간식을 먹거든요. 이거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자기 관리를 좀 이렇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더 힘들어요. 오늘 저희 토마토 식당 네. 메뉴 궁금해 하실까봐. 오늘 메뉴 뭐였었죠? 네, 오늘 메인 메뉴가 닭갈비. 야, 네, 맛있겠죠. 오늘 초반에 공략하지 않으면 없겠는데요, 보니까. 닭갈비하고 네. 샐러드, 마카로니 샐러드, 과일하고 뭐 야채하고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무생채, 네. 김치, 콩나물국인가? 제가 국을 안 먹어서 국은 제가 콩나물국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저희는 또 이게 나름대로 다 이 식단이 관리된 상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막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예. 많이 먹어서 빨리 소화를 시켜볼 겸 네.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오늘 한나님의 솔트룩스가 두 번째 종목 솔트룩스. 당첨되셨습니다. 매수가 26,700원, 5%신데 단기 목표가에 대해서 질문 주셨네요. 단기 목표가. 네. 24,000원대 오늘 나오는데. 많이 내려왔네요. 근데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2월 11일부터 고점 딱 찍고서는 계속 좀 가파르게 내리막길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61선까지 다 이탈이 된 상황. 121선은 거리 그렇게 멀지 않아요. 121선까지 깨지면 모든 차트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조마조마한 마음에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단기 접근이라고 합니다. 단기 접근이라 하면은 빠르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들어간 게 일단은 맞으실까요? 어떤 거냐면요.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 자체가 지금 낙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단기 퍼포먼스 대비해서.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내려왔던 이제 바닥을 찍는 그런 섹터 말고 소프트웨어 기업들 입장에서 특히 AI에 좀 입혀져 있는 애들 있잖아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이제 루시아 2.5 버전 발표하게 되면서 AI 기업으로서 아무래도 좀 입지를 정확하게 좀 잡아준 형태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AI 기업들이 최근 이제 시장 조정이 있죠. 한 3주 정도 연속으로 지금 조정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조정 기간 동안에 사실상 낙폭이 제일 큽니다. 네. 근데 이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봐요. 네. 특히 제가 계속 이제 글로벌 증시랑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 보세요. 엄청 많이 빠졌어요. 물론 오버밸류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저 개별성이라든지 프리미엄까지 감안을 한다라면 낙폭이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다고 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이제 글로벌에서도 우리 증시에서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반등이 나올 차례가 슬슬 되어간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단기 매력도는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타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솔트룩스가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이 내려가요. 실적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적자 기업이죠. 최근 분기 정도만 흑자 전환이 된 건데 계속 내려갑니다. 이전에 차트 보면은 정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타점을 한번 잘못 맞으면 이 5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12,000원까지 가는 걸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올라올 때 잘 팔아야겠죠. 그 말인즉슨 지금 반등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결과치를 낼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지금 레벨 정도에서 한 번 더 사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래 평단을 좀 낮추시고 최소한 한 3만큼 사셔가지고 평단 낮추고 비중 좀 들어간 다음에 기다려봐도 되겠다. 근데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막 길게 끌고 가는 애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두시고요. 지금 더 사셔가지고 올라갈 때 이제 수익 실현하면서 비중을 줄인다는 관점으로 분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자체가 크게 없어요. 이렇게 보면 심플한데 언제 어려워지냐면 이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욕심내서 못 팔다가 반등이 막 나와서 3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뭐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3만 원 생각나서 못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나오지 않게끔 미리미리 팔면서 대응하면 그다지 어려운 종목은 아니다. 근데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게 아닐까 또 종목 진단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솔트룩스와 관련된 내용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오늘 랭킹 상사에게 기대하는 상사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기대 5위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5위 보여주시죠. 5위는요 12.7% 공정한 평가입니다. 이래줬으면 좋겠다. 공정한 평가가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사가 안 돼봐서 뭐 누구를 평가를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 네. 저는 이런 데에서는 미국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요? 미국에 옛날에 추신수 선수가 이제 왔다 갔다 했었을 때 그때 했던 게 같이 들어와도 또는 자기보다 후배로 들어와도 이 성적이라는 걸 내잖아요. 그 성적에 따라서 먹는 것도 달라지고 라커룸에 들어갔었을 때 그 위치도 달라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차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왕 차별을 할 거면 기분 나쁘게 차별하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차별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또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게 성적인 거죠. 성적으로. 성적으로. 너무 잔인한가? 이런 사람이야 아주 그냥. 무섭다. 명쾌하게 해가지고 이걸 못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죄송합니다. 다 어려워. 5개 다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정한 평가하기가. 그게 마음으로만 이렇게 뭔가 기준점이 약간 인간이다 보니 좀 희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줄을 잘 서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줄을 잘 서야지. 공정한 평가 내가 조금 더 이쁨을 받으려면 인생 빡세집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사회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튼 사회적인 기본기는 좀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5위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제 1시 구간 이제 어떠한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전 거 나와주시죠. 네, 오후 들어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현재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장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부터 짚어보면 오늘장에는 이 한화그룹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부터 하나시스템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증권과 호평의 하나시스템이 오늘장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본업 성장과 함께 미국 필리조선소의 흑자 전환으로 올해 긍정적인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 보고서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닷새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6%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4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보면 6위에는 한화엔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 업황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록했었던 그때와 비슷한 초호황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이 한화엔진에 대한 투심도 자극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에도 6%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주는 오늘장에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9위에 위치한 하나오션은 1% 정도의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 현지에서 선박을 건조하기까지는 최소 수조 원대의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오션은 현재 구간에 79,5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2위에는 클로봇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공장에 연내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 또 로봇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클로봇은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유수 기업과 파트너시업을 공고히 하면서 뚜렷한 실적 개선을 자신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 2만 원 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는 19,6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3위에는 HD 현대마린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2026년까지 매출이 136%나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장에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대미포로부터 캡티브 물량을 바탕으로 실적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건데요. 그러면서 오늘장에 강한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16%의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오면서 3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의 하락분을 만회하고 오늘장에 빨간불을 켜내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 안팎의 상승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로 넘어가 보면 대진첨단 소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진첨단 소재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사업을 본격화하는데요. 미국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이 추진하는 ESS 프로젝트에 대전방지 트레이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전방지 트레이는 화재와 제품 손상을 방지하기 때문에 불량과 수율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지면서 또 오늘장에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6% 정도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13,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7위로 넘어가 보면 HLB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HLB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LB의 간암 신약과 관련해서 미국 FDA 결정이 임박하면서 이 미승인이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오늘장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개장 직후에 20% 넘게 밀렸는데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에 낙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FDA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린 게 없고 또 결정 통보가 오는 즉시 유튜브를 통해서 공지할 계획이라면서 루머에 휘둘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는 2% 정도의 낙폭을 줄여내고 2% 정도의 하락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83,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로 넘어가 보면 PI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봇 관련주와 함께 PI도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2025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에 참가해서 첨단 제조 혁신 기술인 스마트 팩토리 AI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 7%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10위에는 한국항공우주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협력 소식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한국항공우주도 닷새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 84,800원의 고점을 나타내면서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고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4% 정도의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11위에는 로보티즈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로봇 관련주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로보티즈는 저평가됐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액추에이터가 로봇 제조 공정에서 공급자의 협상력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품이라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그러면서 오늘장에 사흘 만에 반등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윗꼬리가 약간은 달렸지만 그래도 6%의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33,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에어레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과 관련해서 에어레인도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체 분리막 기술을 갖고 있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장중에는 10% 넘게 급등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16,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13위로 넘어가 보면 MD바이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금요일에 상장한 MD바이스인데요. 반도체 공정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하이브리드 본딩 사업에 진출한다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하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제조를 위한 샘플 업체 등록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는 11,5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면 철강주가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철강 생산을 감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또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과 관련된 수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동스틸이 20% 가까이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현재 구간에는 4,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위에 위치한 하이스틸까지 철강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늘장의 강세가 이어졌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약간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0.9% 정도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4,3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볼 텐데요. 15위에는 M83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장에 또 콘텐츠주도 주목을 받으면서 M83 현재는 0.38% 정도의 강보합권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18,4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6위에는 삼성공조가 현재 새롭게 순위가 새로 고침되면서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의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4% 가까이 강한 급등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7위로 넘어가 보면 카카오가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AI 서비스를 바탕으로 성장성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증권가 평가가 오늘장에 나와주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4% 정도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면 18위에는 피롭틱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으로도 만나본 피롭틱스인데요. 하지만 유리기판은 아예 조정이 강하게 나온 다음에 접근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 주셨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4%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4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9위에는 대화제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화제약도 오늘장에 정말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20% 넘게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2,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장의 순위권을 확인해보면 철강주도 우선은 들어와 있고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가 오는 수요일에 시작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일괄 관세의 신호탄인 만큼 긴장감이 다소 큰 것 같은데 철강주에 대한 투심이 지속될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지금 보니까 철강 관세 25%하고 알래스카 LNG 서로 이렇게 좀 호황제로 보이는 것들이 좀 서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지난 2018년에 절대 쿼터제라고 해가지고 25%의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에, 면제 대신에 3년 평균 70%로 제한하는, 수출을 제한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 행정부는 그걸 좀 반대로 적용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우리 앵커님이 잘 설명 주신 것처럼 쿼터제를 원래 우리가 막고 있었던 건 뭐냐면 그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편관세를 진행하기로 했었던 거를 트럼프 일기 때 우리는 보편관세 대신에 좀 덜 팔게라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쿼터제를 갖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 2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런 쿼터제도 다 폐기하고 보편관세를 추진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악재죠. 철강은 예를 들어서 중국 때리기를 한다. 그럼 중국과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 자국 내 철강을 쓰기 위해서 타 국가들에게 관세를 매기고 있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겠지만 우리도 맞게 되는 관세인 겁니다. 여기서 좀 더불어서 봐야 되는 거는 알래스카 LNG에는 그러면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냐? 거기도 미국인데 이렇게 질문이 나갈 수 있는데 알래스카 LNG 사업에 우리는 참여 국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을 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일본도 돈을 많이 댑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되어져 있는 대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돈을 대고 추진했을 경우에는 우리 철강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수혜주는 2개 정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가 되겠고 또 하나는 현대제철이 되겠죠. 이 2개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실 수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테마로 많이 움직이는 게 지금 단기과에 걸려있는 뭐 넥스틸이라든지 뭐 대동스틸 이런 애들 오늘 움직이는데 실제로 이건 이슈 받고 시장의 수급, 그냥 돈이 집중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뭐 하루아침에 끝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수익 극대화 정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편입을 생각한다. 내가 지금 살까 말까로 한다라면은 좀 자리가 안 좋죠. 이미 급등이 나와버린 다음에 들어가면 또 꼭대기에 사는 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같은 기업을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수혜를 받고 추진한다고 한들 주가 퍼포먼스가 우리가 과거에 2차 전지 관련해서 포스코홀딩스가 움직였던 것처럼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본다면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네. 그리고 알래스카 LNG 사업이 좀 더 구체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추진되어서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누가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아이템들은 뭘 쓸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관광 중에 시추용 관광 같은 것들은 현재 24년도 말 기준으로 점유율이 한 62% 정도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걸 그대로 쓰겠다라는 관점이면은 사실 괜찮죠. 근데 이게 철강 관세 매기는 이 스탠스로 가서 결국에 단가를 봤더니 굳이 우리 걸 쓸 필요가 없다라고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 철강을 쓰게 될 테고, 이런 구조면은 지금 사는 게 사실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뭐냐면 지금처럼 모멘텀 딱 받을 때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당히 이제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거고,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좀 놔줄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 철강은 이 성장 섹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경기 방어가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경기 침체기가 되면은 다른 성장주들은 많이 빠지니까 철강 관련 종목들이 이제 덜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좀 나올 수 있는 건데, 사실 제 생각은 그 방어하려는 종목들을 살 바에는 적금이 좀 더 낫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본질, 그러니까 좀 더 큰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형태라면은 그 경기 침체가 오던 어떻든 간에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을 꾸준히 하기 마련입니다. 예. 우리 과거 2022년도에 큰 침체 아닌 침체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앞으로도 저는 유사한 형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이면은 철강주의 매력은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보통은 맞는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선호도로서는 철강주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알래스카 LNG로서 바라보게 된다라면 국내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정도는 수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혜 가능성이 점쳐질 때마다 작은 철강주들이 테마로서 수급이 움직일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은 미리 선점해놓고 기다리는 보유자의 영역인 거지, 이 꼭대기에 따라 들어가는 거는 사실 좋은 결과를 만들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구체화, 말씀해 주셨던 대로 구체화가 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이번에 철강 관세 같은 경우는 그건 몰랐네요. 이게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악재라는 점. 결국 수혜주는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좁혀서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또 이 딱 한마디 날려주신 게 방어주 사느니 적금 드세요. 적금?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수익률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두루두루 이제 살펴보셔가지고 네. 철강에 대해서 큰 종목과 작은 종목 어떻게 나눠서 해야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종목 진단을 가야 되는데 질문을 막 저희한테 던져주시는데 어떤 질문을? 아부님께서 네. 김건우 전문가님은 20대신가요? 몰라요. 네,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네.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줬어요. 굉장히 모든 거를 함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릅니다. 네, 레츠코코님 30대 초중반에 한 표 던집니다. 열사님께서는 30대 중후반 정도가 아니실까요? 하셨는데 40은 절대 안 넘어가거든요, 예측에. 네. 혹여나 진짜 40이면 완전 동안이신 거예요. 김구림 그렇죠? 건가요? 네, 완전 동안이신 에이, 거죠. 40은 아니시겠죠?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나마 선방한 게 네. 여기 아나운서들 정도가 아닐까라는 거 생각을 해요. 그만하죠. 알겠습니다. 왜 또 자기 칭찬을 하고 그래요, 갑자기. 내 얘기한 게 여기 아나운서들이라고요. 알겠어요. 네. 네. 베일에 쌓인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종목은 인탑스, 이걸로 넘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탑스를 사신 가격이, 단푸님께서 사셨는데, 매수가 24,500원, 15%신데, 아직 춥다고, 네, 날씨는 봄날인데 너무 춥다고 하십니다. 네. 최근에 한번 봄이 올려는 그런 양상을 보이다가 네. 결국에 다시 좀 식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2만 원 선을 크게 하향 이탈하게 되면서 오늘 강보합권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일단 사태 중요선 지지선은 다 이탈이 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님 인탑스의 현재 상태 어떻게 파악하세요? 네, 인탑스는요,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사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로봇주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테마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로봇이 큰 열풍을 불게 되었을 때, 또 시장의 중심에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 로봇을 실제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은 뭐 감속기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인탑스처럼 모멘텀을 좀 같이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테마주들 할 때는 좀 조심하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거 할 바에는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는 게 나아요. 물려도 거기에 물리시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테마주를 따라 들어가서 샀다가 물려버리니까 어려워지잖아요, 주식이. 그래서
항상 그 본질에 가까운 종목을 하시는 게 보통은 좋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이게 차트 분석을 정말 디테일하게 해서 기술 분석만으로 대응이 가능한 영역에 도달하신 분들이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 모멘텀의 중심이 되는 걸 사는 게 좋습니다. 방산을 하고 싶으면 그냥 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라고 이야기 드리잖아요. 애매하게 옆에 붙어 있는 거 하느니 그냥 대장이 비싸 보여도 그게 제일 나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졌고 일단 어려운 상태에서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할까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 기술 대응만 얘기 드릴게요. 이거를 수익 보고 나오려고 하시면 더 어려워집니다. 인탑스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보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열려있는 구간, 쌍방으로 열린 게 이제 2만원대 초반 정도 구간 되거든요. 여기 오면 정리할 생각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전에 매수 자체를 24,000원대에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저가에서부터 15,000원짜리가 쭉 올라와서 지금 22,500원 레벨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팔았어요. 사실 이 종목의 입장에선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내 평단도 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들어있는 건데 그 기대감을 내려놓으시는 게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전략 자체를 2만원 정도에 부터는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관점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얘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 지금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미 시장 단위로도 그렇고 얘 이제 인탑스의 입장에서도 조정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주가 발생해야 되고 반등 자리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린 거 있죠. 다음부터 종목을 보실 때 그 곁다리에 있는 거 말고 가장 핵심이 되는 애를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비중 줄이게 되면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도 좋은 섹터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 애들 많아요. 그럼 좋은 섹터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들, 가격 매력도 높은 애들 많죠. 그런 애들 위주로 좀 보시면은 지금과 같은 이제 곤경 상황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서 투자에 대한 재미를 더 많이 느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탑스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저희 설명 들어봤는데, 네. 오늘 뭐 몇 개 안 봤는데 벌써 45분이네요. 네, 시간이 좀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김근호 전문가에게는 또 다음에 또 더 많이 여쭤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일주일 5일 중에 가장 자주 많이 볼 수 있는 우리 김근호 전문가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 케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주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직장 상사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게 꼰대, 저희가 소위 말하는 꼰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는데 네. 저희가 둘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께서 갑자기 꼰대 이슈를 저희 건행커님께 남겨주셔가지고 네네. 도대체 꼰대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 셋이서 진행이 잠깐 됐었어요. 꼰대는 네. 나이가 들었다고 꼰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확실하게 네. 말씀드리는 건 네, 제가 네. 생각하는 꼰대는 자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의견을 남한테까지 강요하는 게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꼰대라고 생각 안 해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아니, 어쨌든. 렉츠커님한테 날리시는 멘트세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꼰대는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꼰대는 굉장히 뭐 다양하죠. 네, 꼰대라는 개념은 다양한데 제일 심각한 거는 본인이 꼰대인데 꼰대인지 전혀 몰라요. 그거는 경계해야죠. 그거는 좀 심각한 상황,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5위와 관련해서 얘기 좀 드렸었고 네. 이번에는 4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자, 가장 기대하는 거 4위 체크해 주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구체적인 조언을 해달라. 네. 저게 참 후배, 그러니까 방송 처음 했었을 때는 저게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선배 입장에서 안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그런 선배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그것까지 챙기기도 좀 힘들고 네. 그거를 자기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누군가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없어요. 네. 저는 제가 어렵다. 해보기도 하고 당해보기도 한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뭐냐면은 무관심입니다. 네. 네,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구박을 해. 커나 이렇게 너는 구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조언을 하면서 구박을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구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무관심으로 일관한다거나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네. 무관심이 무풀만큼이나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조언. 네. 한편으로는 서로가 좀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후배 입장에서도 조금 더 질문을 어중간하게 날리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걸 조금 더 제가 공부하다가 궁금한 건 좀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뭐 섹터로 갈까요? 종목으로 갈까요? 시총으로 갈까요? 아니면 수급으로 갈까요? 이런 거 이렇게 해보면 선배도 아는 선 내에서는 다 대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업무도 그렇고 이 처신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처신. 매우 중요하죠. 맞아요. 너 그러면 안 돼. 행동, 처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자, 서로 마음을 좀 열고 해야지 일의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저희가 같습니다. 도움을 줄 게 있나 모르겠네. 예재인한테. 뭐 질문해 봐요. 뭐 아는 데까지는 해줘야지 뭐. 그래야지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금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금산 전문가께서도 이제 이 뭔가 팀을 꾸리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상하 관계가 있고 또 좌우 관계가 있고 다 그럴 겁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지금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이 친구가 게임하는 거 말고 가장 상사한테 기대하는 거 1위가 뭘까요? 1위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보통 이 지시한 대로 일을 해가지고 왔는데 네. 다시 해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업무 지시를 제대로 하는 거. 명확하게. 명확한 업무 지시가 아니겠느냐. 그게 1등 같죠. 네네네. 맞다.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해지니까 그렇지. 아예 처음부터 정확하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게. 네. 상사의 능력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바닥부터 다 알지 않으면 그리고 잘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나는 명확하게 잘도 알아들어야지. 했는데 그렇죠. 못 알아들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것도 답답하죠. 네. 자, 어쨌든 그럼 1위는 딱 명확한 업무 지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케미가 중요합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도 케미가 좋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금산 전문가께 오늘도 아주 자세하게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 것까지 또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HS 효성 첨단 소재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0만 3천 원에 매수를 좀 하셨고 네. 비중은 10%입니다. 근데 조금 자금에 대한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종목이 다시 또 바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차트가 이런 게 오늘 되게 많이 나오네. 좀 안타깝고요. 네네. 이제 나름 바닥이라고 사신 것 같아요. 또는 바닥에서 저 잠깐 올라왔을 때 있잖아요. 저 때 혹시 따라 들어가신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다시 밀리고 있고 수급은 약간 좀 두드러지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S 효성 첨단 소재 전문가님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까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5대 원칙이 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또 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 이야기하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5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HS 효성 첨단 소재가 못 가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게 아마 정확할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 2년 연속 적자입니다. 요거는요. 2년 연속으로 적자를 본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게 금량이라는 종목 여러분 잘 보셨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게 부채 비율이 나올 거예요. 요 부채 비율이요. 300%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은 세 번째 보시면은, 단기 사채가 있을 거예요. 단기 사채가, 과도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으면은 뭐 큰 별 문제가 없는데, 단기 사채가 과도하게 잡혀 있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현금 흐름표 보시면요. 맨 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년 연속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요. CEO의 자질이에요. CEO의 자질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또는 기업의 부실 해결을 했다든지 부실 해결 또는
불성실 공시가 계속 나오는 기업들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불성실 공시는 1년마다 그 점수가 여러분들 소멸되기 때문에 불성실 공시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게 요 5가지 조건이에요. 여기에서 한 개라도 있잖아요. 한 개라도 해당 사항이 있는 주식을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게 저만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원칙이 아니고요. 주식을 35년 한 사람의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 지키면요.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 절대 손실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요. 절대 손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효성첨단 소재는 어디에서 지금 이 기업이 사실은 매매하기가 힘드냐면요. 이게 나와 있는 요 부채 비율이에요. 제가 부채 비율이 300%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부채가 많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성첨단 소재가 부채 비율이 300%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 요 재무제표 딱 들어가시면요. 이게 보세요. 여기에 자산, 부채, 자본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BS라고 이야기하죠. 밸런스 시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공인회계사 공부를 제가 약 한 3년 동안 제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공인회계사 그 시험을 보려고 젊었을 때 있잖아요. 제가 30대에 제가 공인회계사 3년을 제가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채를 보세요. 부채가 이게 2조 4천억이죠. 자본이 7,800억이잖아요. 보세요. 300%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걸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이런 걸.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금양 같은 종목을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왜 금양을 자꾸 내가 이야기하느냐? 이 금양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주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주식을 합니까? 이 금양이라는 종목에 자산, 부채, 자본이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부채가 1조 1,388억 원이에요. 나누기. 자본이에요. 886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매매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내가 기본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지금 HS 효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 부채 규모가 부채가 지금 313%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부채가 좀 줄어들어야 돼요. 300% 미만으로 내려와 줘야 된다고요. 이 기본이 기본. 따라서 이 종목의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못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따라서 이 종목을 매수한 가격이 20만 3천 원에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뭐 최근에 매수하셨잖아요. 그죠? 최근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자리 매도할 필요는 없죠. 다만 딱 매수가 오면 그때 매도하세요. 이 종목 말고도 얼마나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이 수두룩해요. 지금 바닷가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수두룩하다니까요. 굳이 이런 종목을 매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택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선택할 때는 그 배우자를 선택하듯이 만만의 태세를 다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종목은 낙폭이 크다는 이유 하나만 좋은 점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매매하면 힘든 종목이니까 이걸 반등 나오면요. 제가 봤을 때 20만 3천 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낙폭이 컸잖아요.
나쁘게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 기술적인 반등은 제가 봤을 때 120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대략 한 얼마 정도 되냐면 뭐 21만 원 정도는 되겠네요. 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세요. 이게 오면요. 전략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S 효성 첨단 소재 우선은 가져가시고 나중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매수가에 매도를 하시고 또 이게 이 종목 말고도 수익 날 종목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지금쯤 고려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매도나 이런 사인을 내면은 되게 세세하게 설명 안 해주시고 조금 간략하게 하고 매도 사인을 내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충분히 납득할 만하게 또 네. 설명까지 조목조목 해주시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더 오케이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심지어 네. 저는 이 회사들 금산 전문가님의 이런 재무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실 최고시죠. 때는 예. 그 회사의 재무 담당이 이걸 들으면 상당히 뜨끔뜨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네. 굉장히 치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들로 네. 잘 근거 있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듣다가 뭐 조금 뭐 잘못된 얘기가 나오면 항의 전화 할 수도 있는데 항의 전화를 못 해. 왜냐하면 없어요. 항의할 게 다 맞는 말이거든요. 오히려 역공당하십니다. 네, 굉장히 예.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 네. 절대 반격에 들어올 수 없는 설명을 덧붙여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HLB 이노베이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군요. 네, 요거는 오늘은 좋은 날 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어. 매수가가 2,830원입니다. 12%신데 일부 이미 손절 나가셨대요. 네, 손절하고 하단에서 손절하고 했다는 건 아니고 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오늘 급락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딱 고민이 되는 자리에서 연락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오늘 깨질 뻔했어요, 오늘. 아까 전에 예진커가 설명해줬잖아요. HLB가 루머가 좀 돌아가지고 오늘 많이 밀렸는데 밑꼬리를 다는 건 너무 다행인데 20%까지 밀리셨을 때 얼마나 출렁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하냐고 저렇게 확 밀려버리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조짐이 좋지는 않을 계속 음봉이 나오니까 네. 들고 계신 입장에서 전문가님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대 모멘텀도 확실히 있습니다만은 그게 좌초될 경우에 또 상황도 생각을 하고 그렇죠. 염두하고 네.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어려운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 내주세요. 여러분들 그 종목 그 선정을 하실 때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 사실 매매를 마음 놓고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사실은 저는 한 500개 정도 되는 종목밖에 없어요. 마음을 진짜 이 주식 투자하면 한 500개 정도 되는 종목 있잖아요. 이 종목은 재무 구조나 이런 것이 확실한 종목은 한 500개 정도 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사실은 매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좀 손실 보더라도 가지고 가면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그게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게 삼부토건이에요. 여러분 삼부토건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건설 1호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70년도에요. 70년도 중반에 지금 상장이 된 종목이에요. 보세요. 삼부토건 주가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기본이 제가 안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그죠? 주식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HBL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여러분 이걸요 딱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업을 분석을 해보라니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그냥 기업을 여러분들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업을 분석을 해야 돼요. 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기업의 지금 PL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BS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현금 오름표는 어떻게 되고 있고, 이익력은 처분 계산서는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 기업의 재무제표의 주석을 한번 보세요. 주석. 주석 한 번도 안 보시는 분 많으시죠? 이게 여러분들요, 이게 딱 금감원 공시 들어가세요. 금감원 공시 들어가시면요, 이게 분기 보고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분기 보고서예요. 이 분기 보고서 보면 왼쪽에 보면은요, 재무제표 주석이라고 나와. 이게 주석이에요, 이게.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재무제표 주석인데 자세히 읽어보라니까요. 이걸요,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단, 이 안에요.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재무제표 주석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주식하시면 아마 99%가 아마 안 볼 거예요. 99%가 아마 재무제표 주석을 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게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HBF 이노베이션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은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830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2,83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 그죠? 이게서 최근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요 리바운딩 나오면 매도하세요. 제가 기업을 보고 기업을 분석할 수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안 되는 그런 기업들도 많아요. 기업을 분석할 가치가 없는 기업들 많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른이잖아요. 어른이요. 주식하시는 분이 거의가 50대, 60대, 70대입니다. 어른입니다. 어른. 어른은 어른답게 주식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른답게. 어른들께서 어린애처럼 그렇게 주식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 이 종목은요. 반등시 매도입니다. 반등 나오면요. 최근에 주가가 2,900원대에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2,800원 정도 오면요. 매도하세요. 제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제가 다 도움이 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800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세요. 이 종목 가지고 절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전량 반등 나오면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기분 나쁘게 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예. 원래 조금 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럼요. 네. 너무 도움되죠. 그렇습니다. 네. HLB 네. 이노베이션 네. 그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쉽게 매도하시는 걸로 방향을 잡아주셨고. 오늘은 유독 약간 좀 다 팔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위험하면은 근데 그렇죠. 이렇게 네. 조언을 듣고 네. 중요한 건 이게 실행을 또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오늘의 명언이잖아요. 그것도 명언이에요. 그것도. 어른처럼 어른이 되자. 어른이 이렇게. 되자. 이게 네. 오늘의 명언 아닙니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네. 3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사에게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 네. 자, 3위는 바로 보여주시죠. 이거는 13.3% 조금 네. 이제 별 차이는 안 나는데. 네. 이거는 부하 많이 좀- 직원들이 좀 얌체지 이런 거 그냥 그런가요? 내놓으라고 하면 안 그냥 되지. 내놓으라는 건 아니고. 이쁜 애들한테만 줘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네. 김소영 때 잘 보여야겠는데. 자, 어쨌든 지식 숙련의 기술.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면서 해당 업무와 관련된 노하우를 조금 전달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 쪽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네. 앵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해외 증시를 보거나 아니면 국내 증시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이 사이트에 가면 좋아. 보면은 이게 좀 편해. 한눈에 빨리 봐줘. 요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요즘 저한테 많이 알려줘요, 건행이. 사이트. 2개 하나 알려줬어요. 쉬는 동안 저도 나름 요것저것 알아가지고 그걸 빨리빨리 알아야지 한눈에 좀 알려줬어요. 보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하면서 해야 좋고 솔직히 말해서 알려준다고 해도 네. 그러니까 더 그걸 보고 가지고 놀아봐야죠. 더 파고 들어보고 눌러보고 해야 그거를 이제 알려준 사람처럼 조금 이제 익숙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모든 건 다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그럼요. 이 숙련 교수 아무한테 전달해주는 예쁜 짓을 해야지 전달해주고 토스를 했어. 그것도 자기가 열심히 개발을 해야지 그게 그렇지. 댓글 되는 거니까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하기 나름이고 항상 관심 갖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요. 네. 자, 그러면은요, 계속해서 이제 2시가 넘었기 때문에 2시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종목들의 변화 알아보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시죠.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또 새롭게 순위가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의 시장의 관심은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부터 짚어보면 삼성공조가 급격하게 순위권을 올리면서 바로 1위의 자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오늘장에 오랜만에 반등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엔비디아 효과로 액침 냉각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현재는 특별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의 관심이 단숨에 몰리면서 두 자릿수의 급등이 급격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1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8,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대진 첨단 소재가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20% 넘는 빨간불이 이어지면서 13,5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 아래쪽에는 로봇주도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클로봇이 6%의 오름세를 지켜내면서 2만 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위에는 대화제약이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대화제약의 세계 최초로 마시는 항암제인 리포락셀이 글로벌 2위 제약시장인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단숨에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8%대까지 정말 강하게 올랐고 현재도 20% 넘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13,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MD바이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6%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13,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그룹주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이 6위에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 하나엔진까지도 5% 안팎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7위에는 또 HD 현대마린엔진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현재 구간에도 10% 넘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5%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29,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장중에는 1% 넘게 오르기도 했었지만 2%대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상승분이 약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빨간불은 지켜내면서 0.7% 정도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면 9위에는 에어레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에어레인까지도 알래스카 LNG 수혜 기대감이 퍼지면서 오늘장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상승분을 약간은 반납을 한 채 2% 정도의 강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6,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위에는 카카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는 이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카카오는 4%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5,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 콘텐츠주로 분류되는 스튜디오 미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인 미키 세븐틴이 지난 주말에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 감독으로는 처음 이룬 대기록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개봉 첫 주 흥행 수입이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스튜디오 미르는 현재 6%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이 콘텐츠주로 함께 분류되는 Y랩도 20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Y랩은 넷플릭스에 공급하는 독점 작품이 네이버 웹툰의 원작인 참교육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편성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Y랩 오늘까지 사흘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에는 10% 넘게 오르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윗꼬리가 약간은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 안팎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6,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면 13위에는 알리코 제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사흘 만에 반등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장중에는 20%까지 강하게 오르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8%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4,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위로 넘어가 보면 애니 능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흘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차기 대권주자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홀로 윤석열 대통령의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오늘까지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4,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2월 달에 3만 원 선 위에서 고점을 나타낸 이후에 조금은 내려오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도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26,3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로 넘어가 보면 HLB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정말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면서 종목 상담으로도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상승분을 많이 낙폭을 많이 줄여낸 채 2%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8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넘어가 보면 대동스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철강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동스틸도 이틀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26%까지 정말 강하게 오르면서 5,000원 선 위에서 고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면서 5,000원 선을 조금은 벗어난 채 4,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로 넘어가 보면 PI도 여전히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9% 정도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끝으로 한국항공우주까지 닷새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우상향 기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4% 정도의 오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지고 있는 시장의 관심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순위권에 확인해 보면 하나 시스템부터 하나 엔진까지 이 하나 그룹주가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또 거래대금도 하나 그룹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외국인은 오늘장에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방산 분야에서는 이 JP모건에서 긍정적인 보고서도 나오면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하나그룹주. 제일 잘 나가요. 네, 잘 나가, 진짜. 네, 진짜 이게 하나그룹주가 다 되는 집안은 된다고 조선 방산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히 금산 전문가님도 이 하나그룹주 안에서 수익 많이 난 거 저희한테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수익이 아마 충분히 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근데 너무 시장에서 전문가님 또 한쪽으로 쏠리는 감이 조금 있어가지고 대표적으로 하나그룹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쏠림적인 그런 흐름도 그렇고 주가 강세도 그렇고 계속해서 독주가 이어지게 될까가 궁금합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내다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그룹주를 볼 때는 그 하나그룹의 실질적인 그런 지주회사를 보면 되겠죠. 하나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가 하나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하나 차트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그룹의 주가가 하락세로 갈 때는 가장 먼저 하나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지금 시가 총액 12기업입니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시가 총액이 지금 보니까 32조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2조 시가 총액 지금 10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은 시가총액 지금 한 8위 정도에 14위 정도에 지금 하나오션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오션도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거기가 얼마입니까? 24조 정도 됩니다. 그 다음 하나시스템 있잖아요. 하나시스템이 지금 시가총액 18조 가까이 돼요. 따라서 하나그룹을 매매하실 때는 하나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하나의 주가 흐름을 먼저 보세요. 이걸 보고 나서 이게 주가가 계란 거래를 싣고 이게 무너지게 되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놓고 보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저는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그룹이 하나그룹이다. 하나그룹이 정통적으로 방산 쪽하고 조선 쪽이잖아요. 그죠? 요 방산과 조선이 트럼프의 가장 큰 수혜주잖아요. 그 제가 최소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최소한 6월 달 정도까지는 한 분기까지는 가져가도 됩니다. 한 분기 정도까지는 저는 상승세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금 상태에서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하나그룹주는 하나시스템입니다.
이제 하나시스템, 오늘요, 오늘 주가가 이제 사상 신고가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물론, 주가가, 그전에도 신고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더 재신고가가 나오잖아요. 그죠? 가장 유망한 종목이 하나시스템이에요. 지금 자리에서는. 그 다음, 소행주로 놓고 보면은, 하나그룹에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 제가 세트가 이야기 많이 해줬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밥을 3끼 주는 기업 내가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아마 기가 따갑도 이야기 해줬을 거예요. 하루에 밥을 3끼 주는 세트렉 아이라는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장중에 있잖아요. 장중에 거의 10%까지 상승세가 나왔었어요. 거의가 6만원까지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세트가이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 지금 1위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소행주 중에서 매매하려면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세트가이 같은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주가 보세요. 주가 이 바닥에서 돌아서 이거 주가 전혀 상승하지 못했죠. 바닥에서 돌아서는 종목이에요. 하나솔루션도요. 이런 종목도 주가 바닥에서 돌아서 이런 종목도 지금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 하나그룹이 이제 지금 2세가 경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요 김동관 씨 여러분들 1983년생 하버드 대학을 나온 하나그룹의 실질적인 회장, 지금 부회장으로 있지만 실질적인 회장이잖아요. 이 김동관의 여러분들 이 젊은 피 능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그룹의 아까 내가 인물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기업은 CEO가 하는 겁니다. 기업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의 능력을 잘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솔루션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 조선과 방산에서.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려면은 하나시스템이나 그다음 세트레가이나 뭐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은 뭐 지금 자리에 조정 시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하나의 질문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 여러 그렇죠. 가지 답변을 다 주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하나와 관련해서 이제 그룹주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금 얘기 좀 들으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더 사도 된다. 네.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 할성자님께서는 올라도 너무 좀 초조하다고 걱정이라고 하나 들고 계신데 이것도 사실 배 아픈데 무슨 소리 할 수 있겠지만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긴 합니다. 오르면 올라서 걱정인 게 있죠.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 오름이 끝날까 이런 생각도 있으시겠죠. 그래도 어쨌든 행복한 고민은 맞긴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부럽고요. 네. 자, 그럼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귀여운데요? 아픈 손가락. 호해줘. 호해줘. 네. 자, 내 아픈 손가락 코리아 FT. 그러시구나. 6,300원에 15%인데 뭐 하이브리드 쪽이잖아요. 네. 코리아 FT 전기차 캐즘에 하이브리드가 갈 줄 알고 샀는데 산 날부터 아이고 첫 때부터 사자마자 계속 밀리고 있어가지고 말은 그래요. 주변에서는 하이브리드를 많이 선호한다. 그럼 종목도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왜 못 갈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식대로 되면 딱 좋은데. 그렇죠.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리아 FT가 보니까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하이브리드 차가 뭐 나쁘다는 얘기 없고 사실 캐즘도 아직은 캐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관련주들은 크게 반응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안성에 있는 기업이죠. 이게 나와 있는 코리아 에포트가 우리가 뭐 자동차에서 연료 계통 쪽이니까 연료 계통 쪽에서는 사실은 코리아 에포트가 그 부품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사실은 보면 그 실적을 놓고 보면요, 이 정도의 실적은 사실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전혀 적자가 아니죠, 그죠? 사실은 이제 뭐 영업이익률은 이렇게 낮으니까 주가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야 되는데, 그죠? 영업이익률 거기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구조도 보시면 뭐 나쁘지 않고, 그죠? 지금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게 이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죠?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 그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보세요. 마이너스 가장 이상적인 거죠. 매달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 보세요. 마이너스. 보통 우리가 현금 흐름표에서 맨 위에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다 플러스가 나오고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 가장 이상적인 그런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은 조금만 실적이 좀 좋아지면요. 주가가 빠르게 회복해요. 크게 빠지지 않아요. 이런 주가 아래 크게 빠지지 않고요. 아래쪽에 하방 경직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 이거는 조금만 좀 모멘텀만 주어지면은요. 주가는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6,300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6,300원 아니라도 이 종목은 가지고 기다리면 6,000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요. 6,000원 정도까지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고 한번 제가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을 보니까 제가 수급을 보는 이유는 이 주가에 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사모펀드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죠. 그죠? 요 사모펀드는 단기적인 매매하는 곳입니다. 요 사모펀드라고 하는 데가 단기 매매를 선호하는 곳이니까 아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6,000원 정도 오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 6,000원. 너무 부담되지 않은 쪽으로 6,000원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하고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전무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랭킹 1, 2위 남아 있습니다. 1, 2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보여주시죠. 네, 저희 금산 전문가님께서 맞아요. 맞추고 가셨네요. 네, 명확한 업무 지시를 해달라. 그래야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티키타카가 되면서 일도 빨라지죠.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네. 일을 서로가 열심히 네.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우선 또 깔리는 게 더 기준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해보게 됩니다. 네, 요거 보면서 저도 이 후배 입장에서,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또 그 선배 입장에서 많은 걸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도움될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후배님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고 지금 시간상 지금 시장에서 방향성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어떤 지수의 방향성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견조하다. 똑같아요. 네. 계속 순환매는 돌아갑니다. 네, 여기서 네. 정말 찐 종목을 찾아내는 거. 네. 단순한 어떤 순환매성 반등이 아니라 네. 정말 시세를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낼 수 있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종목이 얼마나 있느냐가 시장의 질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조금 그런 면에서 아쉽긴 한 흐름 나타나고 있네요. 네. 저희하고 계속 함께 해주시면서 찾아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